이게 쇼더 플랜이라는 건데 뭔지 모르겠지? 쇼더 플랜 뭐냐면 언니 내가 뉴스킨 7년 정도 했잖아. 무슨 일 하는 것 같아 보여? 음, 맞아. 파는 걸로 사람들이 많이 보거든? 파는 것도 맞아. 사업을 하니까 팔려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것만 하는 건 아니야. 백종원 알지? 백종원이 요리사야, 사업가야? 맞아. 사업가. 근데 사업가가 정확히 뭔 줄 알아? 사업을 파는 사람을 사업가라고 하거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사업을 파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이걸 알려주는 거야. 이걸 알려주지 않으면 언니처럼 모르기 때문에 오늘 10분 정도 이거를 트레이닝을 하는 게 있어. 내가 언니한테 오늘 이거를 한번 해볼게. 언니도 처음 듣는 얘기니까 한번 잘 들어봐봐 하고, 언니가 5년 후쯤에 살고 싶은 삶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딱 세 가지를 만약에 이 안에서 고르라 그러면 어떤 걸 고를 것 같아? 재정적인 자유, 그리고 시간이 어디 갔어? 시간, 그리고 성장. 세 가지 나랑 똑같네. 그럼 이 세 가지를 사실은 얻기 위해서 우리는 직업을 고르는 거잖아. 근데 지금 언니 혹시 일하고 있는 직업 또는 남편분 하시는 일로 이 세 가지가 한 5년 후쯤에는 해결이 좀 될 것 같아? 맞아. 많은 사람들이 노라고 해. 근데 간혹 예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한마디로 준비가 되어 계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뒷이야기는 하지 않아. 노라고 대답하시는 분한테 드리는 정보야. 노라고 대답을 했다고 생각하고 계속 해볼게. 자, 여기 보면 숫자들이 많이 있지? 근데 이거는 그냥 숫자가 아니고 나이판이야. 20대부터 이제 100살까지 이렇게 산다고 하는데 언니는 100살까지 사는 게 와닿아. 맞아. 되게 와닿지 않는데 사실 실제로 그 경제학 잡지인 유명한 타임지의 메인 표지에 작년에 뭐가 떴냐면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142세까지 산다라는 게 떴어. 진짜 그치 실감이 나지? 그럼 언니는 최초의 경제활동을 했던 시기가 몇 살 때였어? 그럼 25? 맞아. 그러면 반대로 몇 살 때까지 언니는 일을 하고 싶어? 65세. 그럼 현재 나이는 37. 그러면 앞으로 요 시기 이렇게 계산 20년을 앞으로 더 일을 해야 되는 거네. 100살 때까지. 그리고 40년 이걸 계산을 하고 이거 좀 약간 계산이 틀려서 그러면 이때 언니는 은퇴하고 나서 이 65세 이후에 월 필요한 생활 자금은 얼마 정도가 될 것 같아? 200만 원. 그러면은 1년이면 네. 2,400, 10년이면 2억 5천이네. 그럼 앞으로 40년 남았잖아. 그럼 약 한 10억 정도? 의 자금이 필요하네. 그러면 20년을 앞으로 일을 해야 되니까, 그치? 그러면 거의 월 400만 원이라는 돈을 적금을 우린 당장 해야 되는 거야. 사실 옛날에는 이게 가능했어. 사회생활도 일찍 시작했고, 은퇴도 좀 넉넉하게 늦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죽는 게 100살까지 살다 죽는 게 아니고 7, 80년 죽었기 때문에 이때 일했던 걸로 이때 책임이 졌던 시대인데 지금은 어떠냐면 언니 방금 말한 대로 은퇴도 되게 짧아지고 살아가는 기간이 너무 많이 남은 거지. 그래서 이때 일한 걸로 이때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해진 시대가 된 거야. 사실 나는 이걸 보험 아줌마가 20대 때 이걸 풀어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듣고 싶지 않았어. 왜냐면 너무 암담하고 기분이 우울하지 이런 얘기 들으면. 그래서 그때는 내가 피해버렸던 것 같아.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피한다고 될 일일까? 맞아. 현실이야.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지. 현타가 오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이걸 피하지 말고 이걸 해결할 도구는 우리를 반드시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세상 어딘가에 도구가 있을 텐데 그걸 찾으려면 좀 경제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경제관념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언니 혹시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본 적이 있어? 맞아. 들어본 사람 되게 많은데 전 세계 베스트셀러 1위야. 거의 10년, 20년은.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사실 부자들은 자기 부의 비밀을 밝히지 않는데 최초로 부의 비밀을 밝힌 책이었기 때문에 유명해진 거거든. 그래서 그게 시리즈별로 나와 있는데 사실 그 책 다 보지 않아도 본 것처럼 내가 딱 가장 중요한 핵심을 언니한테 알려줄게 정보를. 그게 뭐냐. 결국에 우리는 사실 직업을 구할 때 적성을 보고 고르지. 맞아. 중요하지. 적성 나한테 맞나 안 맞나가 되게 중요한데 진짜 돈을 버는 부자들은 적성보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대. 뭐냐? 그 돈이 어떤 형태로 들어오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대. 그래서 그 형태도 별로 모든 세상의 직업을 딱
4개로 나눠놓은 게 바로 이 직업의 사사분면이랑 이 도표 한 장이야. 이 한 장이 나도 내 인생을 바꾼 도표가 됐거든. 이건 뭐냐면 전 세계 5만 가지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을 딱 이 4군데 안에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대. 근데 이 들어가 있는 이 직업의 형태가 수입이 형태가 다르다라는 거지. 볼게. 여기서 보면은 직장인이야. 직장 다니면 언니 너무 좋지 않아? 어때? 맞아. 안정적이지. 그게 매력인 건데 혹시 안정이 받는 말이 뭔지 알아? 불안정. 맞아 언니 나랑 똑같아. 근데 사실 불안정이 아니고 책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유래. 나 언니랑 사실 지금 점심 말고 이따가 4시쯤 먹고 싶은데 그게 가능해? 어렵지. 그리고 우리 당장 기분도 우울한데 부산으로 떠날까? 여행 갈 수 있어? 그것도 불가능하지. 한마디로 내 삶의 통제권이 나한테 없는 거야. 회사에 있는 거야. 자유를 뺏긴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이 내려오는 곳이 바로 예스4분면이라고 하는 자영업 전문직이야. 내가 해봤잖아. 근데 진짜 자유로운 것 같아? 맞아. 사실 자유로워 보이지만 내가 가게 문을 닫는 순간 수입이 제로가 돼. 그래서 어느 순간은 창살 없는 감옥 같은 느낌을 되게 많이 들었어. 실제로 자유로운 줄 알았는데 자유롭지가 못한 거지. 그래서 그 책 속에서 이 E와 S4 보면은 나눠놓긴 했지만 사실 비슷하대. 크기만 좀 다를 수 있지만 비슷하다는 거야.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물통을 이고지고 날라서 우리가 그걸 수시 때때로 내가 이고지고 날라야지만 소득이 생긴다고 해서 이런 물통소득이라고 하고 노동소득이라고 하거든. 근데 사실 더 충격적인 건 대다수의 직업이 여기 들어있대. 실제로 그렇지. 우린 학교 다닐 때 여기 아니면 여기 E와 S 이 2군데에서만의 사실은 선택 권한이 있었던 것 같아. 더 다른 거는 보지 못했던 것 같아. 근데 진짜로 부자들은 다른 세계의 것이 있다라는 걸 그 책 속에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신기했어. 그게 뭐냐 바로 B와 I 사분면의 이쪽 소득의 일인데 이건 뭐냐면 뭔가 노동을 통해서 버는 게 아니고 여기 이렇게 수도꼭지 그림이 있지. 이게 뭐냐 물통을 계속 이고지고 우물가에 물을 길러가지고 내가 산을 넘어가지고 그 물을 계속 이렇게 뻗어 먹는 게 아니고 가만 보니까 수도꼭지 열면 물이 칼칼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수도꼭지 파이프를 파서 건립을 해서 이 수도꼭지가 딱 틀어져서 돈이 나오게끔 만드는 그런 장치를 만드는 것을 바로 파이프라인 소득이라고 하고 그걸 다른 말로 권리소득이라고 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을 이 비사분면에서 가지게 된다면 사실 우리는 아까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그 작가가 얘기를 하거든. 그 뭐라고 표현하냐면 당신이 진짜 이 3가지를 원한다면 이 왼쪽 사분면에서는 절대 그게 될 수 없다. 반드시 이쪽 오른쪽으로 넘어와야 된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마치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죽었다 깨나도 절대 될 수 없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 충격이었던 것 같아. 죽었다 깨나도 안 될까? 진짜로 사실은 안 된다는 거야. 이 사분면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한 거야. 그러면 이 3가지 이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그러면 방법도 여기서 친절하게 제시를 해줬다. 뭐냐 첫 번째 시스템을 사래. 언니 건물 있으면 뭐 나와? 맞아 월세 나오지? 이런 소득인 거야. 두 번째 시스템을 만들래. 예를 들면은 작곡 음원 수익 같은 거지. 그리고 책 쓰면 어때? 끝내주는 베스트셀러 책 쓰면은 인쇄 수입 나오지. 어때? 건물 살 수 있어? 언니 나는 화가 났던 것 같아. 얘기를 듣고 내가 건물 살려고 그러니까 1000년이 걸리더라. 2번 시스템 이거 내가 작곡하고 책 쓰는 거 이것도 나는 불가능했던 것 같아. 너무 사실은 오히려 가능하지 못한 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3번 이 얘기를 했어. 당신이 1번도 안 되고 2번도 안 돼. 그런 평범한 사람이라면 마지막 방법 이 만들어진 시스템이 편승하는 방법이 있대. 그리고 가로 열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라고 나와 있는 거야. 사실 이렇게 딱 책이잖아. 이 한 문장을 쓰고 이 사람이 엄청난 전화를 많이 받게 돼.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발언을 할 수가 있냐.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쓴 게 아니었어. 그 이유가 있다. 왜 평범한 사람들이 유일하게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일이 네트워크 마케팅인지를 얘기를 해놓은 책이 따로 있을 정도야. 그거를 내가 간단하게 얘기를 해줄 건데 언니도 처음에 내가 하는 일 아까 물어봤을 때 이 S사분면에 있는 일이라고 말했었잖아. 맞아. 나도 그렇게 봤는데 아니었어. 이 B사분면의 것으로 갈 수 있는 B사분면의 일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야. 그걸 좀 이해를 하려면 이 유통을 알아야 돼. 여기 유통이 파워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좋네요.
세상에 언니, 전 세계 부의 3분의 2가 이 유통에서 나온 거 알아? 그래서 사실 유통이 돌아가는 걸 좀 알면 진짜 똑똑하게 돈을 벌 수 있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아침에 눈 뜨고 잠잘 때까지 소비라는 거래. 한마디로 이 유통 안에서 우리는 흘러서 내 돈의 주머니가 나간다는 거야. 근데 옛날에 전통적인 90년대까지만 해도 어땠냐면은 내가 200원 들여서 이 볼펜을 만들었던 것을 이렇게 총판, 도매, 소매 몇 단계를 거쳐서 200원짜리인데 1,000원이라는 돈으로 내가 소비자로서 사게 된 거야. 사실 근데 억울하지는 않았어. 알면서도. 왜냐? 부산에서 만들어진 거 내가 부산까지 이걸 사러 갈 수는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 언니 이제 장 볼 때 동네 슈퍼가 아니면 마트가? 맞아, 마트 가지. 그리고 요즘은 사실은 마트까지도 안 가지. 인터넷으로 다 사지. 그게 뭐냐? 이제는 이 유통의 거품을 싹 더 줄여서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간소화 시켜 버린 거야. 그렇게 되면 뭐가 좋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언니 거기서 사면 뭐가 좋겠어? 맞아. 질도 좋지만 되게 싸다는 게 장점이지. 소비자들은 1,000원짜리 800원에 사서 되게 저렴하게 쓰게 됐으니 너무 편리하고 좋아진 거야. 근데 여기까지는 뭐가 공통점이냐면 소비자는 소비만 한 거야 뿐이야. 거기서 끝났어. 아까 말했던 유통에서 돈을 많이 번다고 했잖아. 이 돈을 버는 사람들은 여전히 유통에 있는 대기업들이 유통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건 여전히 마찬가지였어. 근데 시대가 한 번 더 바뀌었어. 완전 신유통이라고 해서 그건 뭐냐? 결국에는 이 유통에 대한 권한을 이제 이것보다 훨씬 더 줄여서 이걸 더 줄여서 원가에 투자를 해서 400원을 만들고 그러면은 가격은 소비자한테 1,600원이 돼야 원래 맞잖아. 2배 높아졌으니까. 근데 어때 언니? 더 싸졌지. 700원이지. 맞아. 한마디로 너무 더 질이 좋은 제품인데 가격은 더 싸진 거야. 그래서 소비자는 더 좋아졌어. 근데 여기서 끝나면 뭐 위에 거랑 별반 다르지 않겠지만 아까 말했던 차이가 뭐냐면 이 유통 권한, 대기업이 주고 나눠주지 않았던 그 유통 권한을 소비자한테 위임하기 시작을 한 거야. 그걸 바로 요새 말로 플랫폼 비즈니스라고도 하고 프로슈머가 뭐냐? 똑똑한 프로 소비자를 프로슈머라고 하거든. 한마디로 소비자가 소비만 해가 아니고 소비함과 동시에 이 유통에 참여가 돼서 돈을 버는 소비자가 된 거야. 근데 이게 너무 지금 시대에는 너무 맞아 떨어진 거지. 왜냐 언니 뭐 제품 구매할 때 광고 보고 사 아니면 소비자 댓글 보고 사? 맞아, 댓글 보고 사지. 그렇게 해서 이 유통의 이 입소문에 대한 파워가 소비자들한테 위임이 된 시대가 된 거야. 그럼 이것에 대한 이 소비자에 대한 권리를 소비자한테 위임을 한다고 그랬잖아. 준다고 했잖아. 그것도 소유권으로 주기로 약속을 했거든. 그게 어떤 식으로 파생이 되냐. 내가 그걸 한번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줄게. 자, 이건 뭐냐? 이분은 이렇게 세 사람이 아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바뀐 거야. 되게 신기하지. 이분 언니가 쓰고 있는 누미스파나 갈바니, 유수스펜 이걸 개발한 이 박사님이야. 그리고 본인 얼굴에 이렇게 임상한 거거든. 되게 신기하지? 근데 이분은 그냥 미용기계 하나를 원래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에이즈락이라는 기술을 개발을 하신 분이야. 박사 과학자거든. 뭐냐? 말 그대로 진짜 사람이 같은 나이를 사는데 죽기 직전까지 편안하게 있다가 죽고 싶어? 아니면 언니는 10년 동안 병상에서 힘들게 호흡 꽂고 살다가 죽고 싶어? 맞아, 이런 말하기 너무 그렇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죽지 않게 하기 위한 건강한 이 나이를 유지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을 한 거야. 그거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본인 얼굴에 이렇게 임상을 한 거거든. 그러면 언니가 현재 방금도 루미스파 갈바닉도 쓰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언니가 한 달 동안에 한번 생각해봐. 온 가족이 화장품, 건강식품, 샴푸, 바디, 치아 이걸 퍼스널 케어라고 하는데 소비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돼? 10만 원? 뭐 이렇게. 맞아. 10만 원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언니 5명 만약에 언니가 쓰고 이렇게 얼굴이 좋아진 거야. 그리고 5명에게 내가 같이 공유를 했어. 그렇게 됐어. 그러면 이 5명의 주변에 5명씩이 있겠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 25명이 언니와 함께 쓰는 사람이 생긴 거야. 그럼 이 25명에게도 주변에 5명씩이 있다고 하면 그걸 같이 공유를 한 거야. 그럼 125명이 돼. 이 125명에게도 각각 5명씩이 있을 거야. 그러면 얼마 될까? 625명. 더 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625명 한마디로 이 10만 원씩 만약에 잡아보면 6,250만 원이라는
비용 그 유통망이 언니 한 사람이 5명과 나눠 씀으로 인해서 파생이 된 거야. 언니도 모르게. 너무 신기하지. 근데 이렇게 파생이 돼도 예전에 아까 말했던 전통적인 유통 방식이라면 이 6,250만 원은 언니랑 전혀 상관이 없었어. 근데 이 세 번째 이 유통의 구조, 네트워크 마케팅이기 때문에 이 6,250만 원은 어떤 범위냐에 따라서 언니에게도 이 영역이 다 돌아갈 수 있다는 거야. 되게 궁금하지. 맞아. 이 6,250만 원을 그냥 다 주는 건 아니겠지? 그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쳤느냐에 따라서 그 범위를 계산을 해서 나눠 놓은 게 사실은 보상이야.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 보상을 알고 선택할 권리가 있어서 그 얘기를 해줄게.